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무기로 만들어드리는 코인 닥터입니다. 오늘 차트 건강원진 12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바로 이동평균선 교차의 딜레마와 프로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비밀스러운 진짜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차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어떤 교차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둘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과 실전 대응법을 여러분들께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왜 나는 돈을 잃기만 할까? 자, 여러분, 여기 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골든 크로스를 보고 전 재산을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는데요. 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진단을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교차의 기본 원리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스 크로스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골든 크로스란 이평선이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뚫고 내려가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 크로스는 무조건 매수, 데드 크로스는 무조건 매도 신호라고 단순하게 암기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이 교차가 일어나는 순간에 더 큰 추세, 즉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하향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병역에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최고의 매수 신호가 될 수도 최악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정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볼 것은 말이죠, 상승 추세 중에 나오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상승하는 이 모습 보이시나요? 단기 이평선이 모든 장기 이평선을 뚫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며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 여기에 지지라인, 여기에 지지라인, 여기에 마지막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곳도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죠? 초장기 200일 이평선까지도 뚫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힘을 받지 못하고 모든 이평선을 뚫고 내려갈 만큼 엄청난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욕심을 부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 매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손해를 보게 되셨을 겁니다. 여기 라인에서는 어땠죠? 또 추가적으로 엄청난 하락세,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두 개나 나와버렸습니다. 이때 추가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횡보 기간을 거치는 이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200일 이평선 위에서 횡보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엄청난 매도세가 붙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승 추세 중에 나오는 데드 크로스는 다음 이평선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매수로 거래를 진입하시는 것은 손해를 보시기 너무나 쉬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맨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투자자가 빠졌던 바로 그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나는 골든 크로스인데요. 보시다시피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100일, 50일, 그리고 단기 이평선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결국엔 골든 크로스들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의 상향 돌파를 이어져 갔고 결국에는 200일 이평선과 돌파와 동시에 엄청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가격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가 붙으면서 하락의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대폭락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한번 쭉 빠진 이후에 지금 이평선들을 보시게 된다면 모든 것들을 데드 크로스하면서 하향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런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면서 이렇게 올라간 구간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 생각했었을 때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인 추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0일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이 이 한 점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단기, 중기적인 기간에 이 가격대를 꾸준히 형성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을 정말 위험한 함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중봉 또한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함정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기중봉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1차 기준봉과 2차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0일 이평선 동안에 유지되었던 이 가격대들이 아직은 그 밑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즉슨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지는 있으나 이게 어떻게 돌파하냐는 이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가격대가 갑자기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하락 돌파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하락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서 횡보 기간을 걸쳤을 때 완벽하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 즉 거래량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 얘기는 즉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증하듯이 저기 차트 보시다 보면은 엄청난 추가적인 하락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락 추세 중에 나온 골든 크로스는 상승 추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락세라는 얘기는 이미 하락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하락 추세 중에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그 구간을 함정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을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는 올라갈 거니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큰 이익을 벌지 못하실 뿐더러 오히려 큰 손해로서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 나오는 데드 크로스인데요. 아까 전에 하락 추세 중에 나온 골든 크로스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 중에 나온 데드 크로스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일 이평선 아래에 모든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가격이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1차 기준봉인가요? 말씀하시는 분들 예리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래량과 동반한 엄청난 상승이라면 장대 양봉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간 이 다음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 단기 이평선인 21선이 어떻게 되었죠? 모든 이평선을 뚫고 상승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캔들 또한 지금 햄머 캔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진입 요소들이 나온 이 상황에서 저희는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곳에서 가격대를 생각하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인이요? 매수를 하라는 상승세의 사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이때는 진입하지 못해도 이 정도에서 진입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엔 어떻게 되었죠?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뚫고 올라가는 또 다른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매도세의 승리와 함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지 라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차 지지선인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50일, 그 다음에 100일, 마지막으로 200일까지 돌파하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50일 이평선 위에서 저희가 지지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렸는데 하락세가 보인다? 그렇다면 저희의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죠? 네, 바로 100일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죠? 200일입니다.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추세의 흐름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의 이평선이 돌파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엄청난 가격 하락과 함께 매도세 승리의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이평선들 밑에 20일 단기 이평선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결되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승과 하락에 나오는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의 역할과 보아야 되는 관점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든크로스니까 매수를 해야겠다, 데드크로스니까 매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갈지 복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최종 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평선 교차 매매 핵심 전략 3대 원칙을 준비했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포인트는 바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열을 먼저 보라. 교차 신호만 보지 말고 반드시 이평선의 배열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추세가 상승인, 즉 정배열인지 아니면 하락인, 역배열인지 파악하는 것이 모든 분석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평선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배 꼬여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어느 추세가 맞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1단계이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큰 추세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순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스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만들어낸 흐름이기 때문이죠. 즉, 정배열 상승 추세 중에는 골든크로스가 진짜 매수의 급소이고, 역배열인 하락 추세 중에는 데드크로스가 진짜 매도의 급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면서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바로 3분 전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역행 신호를 경계하라입니다. 추세에 역행하는 신호, 즉 하락 추세 중에 골든크로스나 상승 추세 중에 데드크로스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으니 극도로 경계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역행 신호를 경계하라는 것은 이 함정과도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정이 왜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제가 표현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애매하다, 내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절대로 매수나 매도를 하지 마시고 우선은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의 어떻게 추세가 전환될지 아니면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신 후에 진입하셔도 절대로 늦으신 투자 타이밍이 아닙니다. 차트는 언제나 움직이고 언제나 가격은 상승만 하지도 않고 하락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